1학년 손 들어볼까요? 네, 2학년? 아무 때나 앉은 거예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과 함께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지는 않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길,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선명하게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어쨌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하고 입시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어떤 대학을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을까? 지금 1학년들이라면 이제 한 학기 고등학교 들어와서 한 학기를 보낸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 학기째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입시까지는 5개 학기가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는 5분의 1이 딱 지나갔고요. 20%가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 20%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입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선생님이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목적과 의도가 선명하고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활동만 제대로 된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이게 선생님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의 포인트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3들 35일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딱 400일 남은 거예요. 400일이요.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겠죠? 2학년 학생들은 지금이 딱 어느 시점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지금까지를 한 번 더 반복하면 졸업을 하는 거예요. 빨리 지나왔으니까 사실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진이 뭐냐면요.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고3들의 6월 달이에요. 질문. 얘는 왜 자고 있을까요? 얘는 왜 자고 있을까요? 되게 단순한 답을 하나 만들어내면요. 얘는 1학년 때도 잤고 2학년 때도 잤기 때문에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고 있죠?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해야지. 고3 때도 자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습관의 문제거든요. 다른 말로요. 여기 있는 이 학생은요. 왜 공부하고 있을까요? 1학년, 2학년 때 안 잤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반을 찍은 이유가 너무 열받아서 찍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찍고 난 다음에 왜 열받았냐면요. 이 반 교실 앞에 문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디를 가고 싶다고요? 와, 서울대는 잘 자면 돼요. 나 이걸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입시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입시 강사를 오래 하면서 학생들한테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신 때문에 수시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정시에 올인해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될까요?
쉽지 않아요. 정시에 올인한다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항상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재학생들의 성적 추이예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3학년 때 3월, 6월, 9월 수능 4개의 시험을 다 본 학생들의 성적 추이입니다. 그것만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밑에 하락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재학생들은 성적을 올리질 못해요. 이게 전국 단위로 가면 더 높아지거든요. 하락의 비율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적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왜? 정시에는요 귀신들이 살고 있거든요. 작년에 수능에서 6개 틀리고 올해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개쯤 틀리면 어디쯤 갈 것 같아요? 정시로. 수능에서 6개 틀렸어요? 정시로 어디쯤 갈까요? 흔히 말하는 하늘을 못 가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6개 틀려서 하늘을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해야죠. 왜? 실수한 거 2개만 메꾸면 되거든요. 재수생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근데 재수생들의 수능 성적이 가면 갈수록 높아져요. 근데 재학생들은 자꾸 와가지고 정시를 한대요. 참아주세요. 하나를 더 보여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정시에서 N수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찍어봐.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대, 고대, 연대, 스카이에서요. 정시에서요. 48, 60, 58. 팔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죠? 볼까요? 서울대학교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올해는 이거보다 더 높을 거예요. 고대요? 이제 곧 68%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재수생이 70%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학생이 갈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연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이 지금 보여주는 전체적인 것들만 딱 놓고 보면 60% 후반, 평균이 60% 후반이에요. 그게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 나머지를 재학생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근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양대 건데 내신 100%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근데 파이낸스 경영 한번 보세요. 파이낸스 경영에 합격한 학생, 파이낸스 경영 같은 경우는 한양대가 지금 열심히 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다이아몬드 학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이아몬드 학과는 놀랍게도 4년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대학 공부를 할 수가 그딴 핑계는 안 통해요. 이런 과가 가면 돼요. 파이낸스 경영. 그죠? 미래자동차학과 4년 장학금이거든요. 얼마든지요. 근데 다만 학생부 교과로 가긴 좀 힘들어요. 왜? 1.01을 보세요, 여러분.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라니까요. 1.02가 평균이려면 당연히 1.0이 있겠죠. 문과니까 국영수 4예요. 국영수 4 대체로 5학기로 잡으면 대체로 한 4과목 5과목 정도 잡으면 25과목에서 올 1등급이라는 이야기예요. 선생님도 교직 생활이 지금 20년째인데 올 1등급 그 학생은 체육, 은미체, 예체능 과목도 전부 다 1위였어요. 한 명 봤어요. 한 명. 쉽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전국에는 올 1등급이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간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향점 대학 전형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시
방송에서 오만 이야기를 다 해요. 뭐 근데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길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있기는 해요. 논술도 있고 특기자 전형도 있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10,000명을 안 뽑아요. 그 전형 전부 다 합쳐서요. 10,000명들이 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은 딱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첫 번째, 정시. 누구 거라고요? 재수생들이요. 그 다음에 내신. 학생부 교과죠? 누구 거라고요? 1.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은 세 번째밖에 없는 거죠. 학종밖에 없어요. 그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학생부 교과 전형을 노려보는 거 되게 괜찮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신 성적 끝까지 올리는 거 엄청 좋고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올리면 학종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봅시다. 앞에 뭐 다른 이야기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학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뽑아줄까요? 아니요, 그런 대학은 없어요. 야, 넌 진짜 착하니까 뽑아줄게. 그럼 우리 모두 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학생들도 있나? 착하니까 안 뽑아요. 그런 대학은 없습니다. 대학은 무조건 우수한 학생을 뽑습니다. 어떤 게 우수하냐를 보여주는 것 차이일 뿐이에요. K대학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K대학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를 딱 넘기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어느 대학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K대학을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위에 세 개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어느 대학이나 거의 비슷한 이야기 다 있어요. 근데 K대학이 정말 솔직하게 자기가 뽑고 싶은 학종을 통해서 뽑고 싶은 학생을 보여줬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뭐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대학이 학종을 통해서 뽑고 싶은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 그러면 여러분들이 K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단순하게 나오죠? 졸업 후에 미래형이잖아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으로 보이면 돼요. 그래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우수하다 내지는 어떤 학생을 대학을 빛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서울대는 이런 학생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세대는요, 이런 학생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학을 이런 능력을 갖추면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대도 마찬가지고요. 딱 다른 대학이 한양대 하나예요.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종을 운영하는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랑 비슷한 평가 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딱 한 대학만 다릅니다. 한양대학교만 학종 스타일이 색깔이 좀 많이 달라요. 결국은 대학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끄집어낸 대학이 연세대거든요. 그래서 연세대가 이야기하는 우수함의 기준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됐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요 네 가지가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종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네 가지 능력을 보여주면 너 우리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 네 가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이다라고 얘기하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활동 뭐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대학이 친절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학인 전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심각한 오해들이 몇 가지가 생겨요. 그걸 이제 해결하면 학종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선생님이 학인 전발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다 갖춘 학생을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한 학생이라고 그래요. 그런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20년 동안 교사생활 수천 명의 학생을 지도하면서요. 그런 학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어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데 인성이 좀 안 좋다든지, 좀이 아니죠. 좀 많이 안 좋다든지, 그죠? 이런 학생들이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네 가지를 다 갖출 수 있다라는 무리한 환상을 갖지 마세요. 그건 진짜 불가능이에요. 그럼 도대체 평가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요. 어떤 학생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전공적 합성에 완전히 올인되어진 학생. 어떤 학생은요. 인성과 학업 역량에 올인된 학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학인 전발 중에서 어떤 것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지? 그 특화된 걸 살리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거, 선생님 도대체 내가 학인 전발 중에서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의 학생부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학생부 담임쌤한테 출력해 달라 그래가지고요. 학생부를 쫙 펼쳐놓고요. 이거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활동이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학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포커스 가운데 하나예요. 단발적인 활동이요. 전 이거 한 번 했어요. 대학이 관심 없어요. 그건 우수함을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 하나만. 가능하면 하나 내진 두 개만 쭉 지속되고 일관성 있게. 연계성을 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드러나요? 능력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요. 성장 혹은 변화의 포인트.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학의 학종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네가 어떤 성장을 했니? 어떤 변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윤윤구를 만났어. 나 집에 가야 되겠다. 박수를 안 치는구나. 자, 진짜 강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생겼어요. 윤윤구를 만났어요. 좋아요. 이제 방송을 이해하는군요. 오늘을 기점으로 잘 생각하세요. 오늘을 기점으로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세요. 1학기 때까지는 1학년 1학기 때까지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이 학생이 진짜 학생부도 텅텅텅 비어 있고 뭔가 산만하고 막 이랬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1학년 2학기부터 달라져. 학생부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활동한 내용이 달라지고요. 지향점이 생겨요. 그러면 그 학생은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대학이 쳐다봐요.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요. 이 학생을 진짜 뽑고 싶은 생각이 들면 어떡하냐면요. 입학사정관이 여러분 학교를 방문해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변화한 내용들을 진짜로 확인해요. 그거 확인하면 입시 성적이 2배로 뛰거든요. 그걸 오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사를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바뀌면 돼요. 오늘을 터닝 포인트로요. 완벽하게 바뀝니다. 지속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활동들을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독서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는 뒤에 가서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근데 하나 있어요. 가능하면 소설책은 올리지 마세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요? 입학사정관들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입학사정관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떤 학생 뽑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해요? 당연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책 많이 읽은 학생이요. 독서 많이 한 학생이요. 그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학생이 진짜 똑똑한 애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책을 읽었냐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독서 포트폴리오. 쌤 지금 전 책 읽는 걸 엄청 싫어하는데요. 이제부터 읽으세요. 터닝 포인트. 1학기 때 입력된 책 2권. 2학기 때 8권. 이것만 하면 삶이 바뀐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요. 활동에 통해서 드러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쭉 써보면 학생부 옆에다가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 번씩 쭉 적어봐요. 그러면 내가 학인 전발 중에서 어떤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만 하면 돼요. 자, 하나씩 봅시다. 학업 역량은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요.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선생님. 내신이죠. 막 이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어 있는가? 내신 물어보죠. 근데 그 밑에 건 내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학업 역량에선 저거 첫 번째 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조금 더 있긴 하지만 화면 때문에 조금 줄인 거니까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입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내신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A 학생 3학년 5개 학기 2.5, B 학생 2.0. 누가 우수한가요? 2.0.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신은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환상을 갖고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종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일까요? 그래프 하나만 보여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보세요. A 학생은요. 1학년 때 몇 등급으로 시작했어? 4등급으로 시작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몇 등급? 1등급. B 학생은요. 1학년 때 몇 등급으로 시작했어요? 1등급이요. 3학년 1학기 때요? 4등급이요. 평균 내면 얼마? A 학생 2.5, B 학생 2.0. 누가 우수해요? A요. 등급은 환상이라니까요, 여러분. 대학은요, 등급을 안 봐요. 대학은요, 등급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만 관심 있어. 내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대학이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대학이 내신을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을 봐요. 지원한 전체 학생의 등급 평균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학생이 이 고등학교에서 이 대학에 이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을 보기도 해요. 두 가지예요. 지원자 평균이라는 말은 전체 지원자의 평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한 동고등학교의 지원자들 중에서의 내신 평균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내신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지원자의 내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학생은 어디에 포커스가 찍힌 학생이에요? 수학적 능력이 탁월한 학생이에요. 그러면 우수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다른 과목이 조금 떨어진다고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이 학생은 수학과 관련된 교과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인 전발에서도 수학과 관련된 역량들을 중심으로 쭉쭉쭉쭉 펼쳐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신이 이렇게 분석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등급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한 오해도 좀 생각해 봅시다. 인성의 평가 역량은 대체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지는 가장 심각한 오해가 뭐냐면요. 인성 이러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냐면 착한 거 생각해요. 오해하는 거예요. 단어가 주는 오해가 좀 있거든요. 인성이 영어로 뭘까요? 휴머니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가 사실 인성이라는 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성. 아니에요, 여러분. 인성은 퍼스널리티예요. 쉽게 말하면 캐릭터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캐릭터냐고요. 그게 인성이라고요. 대학이 평가하는 인성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냐? 이거 휴머니티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특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공적합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전공적합성이 사실 오해가 정말 많아요. 매우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대학 못 가는 학생들도 많이 만났고요.
전공적합성은요, 여러분, 봐봐. 전공적합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전공으로 따져서 교과목은 대체로 한 24개 정도 돼요. 24, 5개 정도 되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그 정도 과목을 배워요. 비슷한 수학 계열 빼고요. 이렇게 빼고 한 24가지 종류, 24, 5가지 정도 종류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공이요. 질문. 대학의 학과는요, 몇 개쯤 있을까요? 24개? 50개? 수백 개가 있어요. 학과 종류는 수백 개예요. 그럼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는 교과목의 전공적합성을 어떻게 나타내죠? 그러니까 조금만 질문을 해봐도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전 물리치료사가 꿈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물리 들어야 되니? 나 진짜 이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물리치료사가 꿈이니까 물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어우, 씨. 내 꿈이 물리치료사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전공적합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냐고요. 물리를 들어서 전공적합성을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전공적합성이란 단어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단어이긴 하지만 대학도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학이 이야기하는 단어, 정확한 단어는 뭐냐면요, 계열적합성이에요. 근데 계열적합성이라고 하니까 다들 못 알아먹어서 전공적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계열적합성이에요. 그 계열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동아리를 가입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더라도요, 거기에 맞는 계열적합성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뽑아내면 전공적합성이 있는 거거든요. 계열적합성은 계열에 적합한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의 문제예요. 자, 발전 가능성입니다.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발전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잘 보면 뭐라고 적히냐면, 뭐라고 적혀요? 잠재력이 우수하며. 맞죠? 다른 말로 뭐게요? 지금은 되게 볼품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럼 잠재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잠재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잠재력이 있어요,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증명이 돼야 나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하면서 이제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묶어야 되니까 한 학생만 이야기해 줄게요. 마지막 담임했던 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요, 어쨌든 선생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3학년 때 신경을 못 썼는데, 되게 아끼는 제자였었거든요. 근데 3학년 때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 대학을 갔다고 왔어요. 서울에 있는 D여대를 갔대요. 그 선생님이 욕을 네가 이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1시간 동안 그 학생한테 욕하고 난 다음에 자퇴서 써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그 학생이 또 자퇴서 써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랑 선생님이랑 수시 준비하면서 학종 쓸 거야, 갖고 와. 어디 쓰고 싶니? 아, 선생님 저는 홍대는 꼭 가고 싶다고. 건대랑 홍대는 꼭 가고 싶다고. 써? 그럼 선생님 나머지 4개는요? 내가 알아서 할게. 4개를 어디 썼냐면요, 외대, 경희대, 중앙대, 이대. 이 학생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내신이 3점 얼마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왜 욕을 했냐면, 이 학생은 완벽한 재료를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발전 가능성에. 선생님은 당연히 이 학생이 이걸 가지고 대학을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죠. 자소서 보니까 그런 내용은 1도 없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 학생은 6개를 다 붙었어요, 결국은. 근데 더 황당한 이야기 해줄까요? 6개 과가 다 달라요. 6개 과가 다 다르고요. 6개의 자소서를 적었고요. 6개 전부 다 통과했어요. 그 결국 이 학생은 어디를 갔냐면 이화여대를 갔어요. 장학금 받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D여대에 다니고 있다가 이화여대로 점프를 한 거예요. 학종으로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학생부를 가지고요. 뭘 한 거예요? 해석을 다르게 한 거예요. 이 학생이, 선생님도 되게 쇼킹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 학생이 이제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이렇게 밤에 내려오면 선생님 학교가 되게 어두웠거든요. 선생님도 그 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 생각을 별로 안 했어. 그냥 어둡네, 여름하고 똑같아요. 어둡네 이러고 그냥 갔어. 근데 얘는 한참을 다니다가 4월 달쯤에 선생님 왜? 아니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내려오는데 너무 어두워요. 무서워요. 선생님이 뭐 한 대로 맞은 것 같아요. 뭐 있겠어요? 야, 팀 꾸려. 뭐 했어요? 네 놈 붙어가지고요 보고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로등을 거기에다가 2개 더 달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밝아졌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뭐 한 거예요? 네 번째요. 문제점을 봤죠? 아, 뭐 문제네 이러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뭐 하려고 노력했어요?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뽑아내는지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요. 학종은요, 어떤 방법으로 바뀌어지냐면, 일단 횡단평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횡단평가는 뭐냐면 1년을 보고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봉진, 교과 세특, 독서, 종합 의견, 이 수상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크로스 체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사실 크로스 체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샘플로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이에요. 요즘에 발표 수업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발표 수업을 했어. 교과 세특의 발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중세국어에 대해서 막 발표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대학이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걸 독서를 봐요. 그러면 독서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중세고 자기가 발표한 내용과 관련된 책이 있어야 돼요. 없어? 그러면 이 발표는 수준 떨어지는 발표예요. 왜요? 공부 안 하고 발표한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긁고 와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수준 떨어지는 거니까 평가 대상에서 빼버려요. 알겠어요? 이게 크로스 체크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종합 의견에 선생님이 한 이야기랑 교과 세특의 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서로 다른 학생이야. 무슨 이중인격자인가? 이런 학생들 진짜 많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학종의 평가 방식은 종단평가예요. 종단평가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 학생이 어떤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냈는지를 쭉 따라가면서 쫓아가는 방식이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세요. 종단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안 와닿을 테니까 선생님이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1학년 학생이요. 1학년 학생이 종합의견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종합의견에 1학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크게 뭐 특별할 거 없어요. 두 번째 2학년에서도요 특별할 거 없네요. 3학년에는 좀 특별할 게 있어요. 교과 세특이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 건 선생님이랑 만든 거니까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특별할 거 없어요. 근데 이 학생이 선생님을 만났어.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가 좋아. 너의 꿈이 뭐야? 저는 패스트 패션 CEO가 되는 거예요. 좋아. 가장 중요한 능력. 너에게 필요한 가장 계열 적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뭘까? 질문을 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패스트 패션 CEO예요. CEO의 방점을 찍느냐, 패스트 패션의 방점을 찍느냐 좀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패스트 패션 CEO니까 창의력이 아주 중요한 학생이에요. 패스트 패션의 방점이 찍혀야 되니까 먼저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창의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 학생부를 봅니다. 봤더니 뭐예요? 1학년 때 차별화된 도전을 즐기고 2학년 때 창의 아이디어 동아리 활동을 하고 3학년 때 뭔가를 했네요. 훌륭하네. 그러면 이 학생이 창의력이 있다는 사실을 몇 명의 선생님이요? 3명의 선생님이 증명해 준 거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자소서에 쓰면 됩니다. 창의력이 있음. 그거 없이 창의력이 있다라고 쓰면 다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요. 베이스가 되는 건 자기 학생부를 분석해서 자기의 역량을 끄집어내야 돼요. 자, 크게 대학이
자율활동을 분석하는 건 네 가지 단계로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생부의 자율활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학생부에 있는 자율활동은 네 단계에 거쳐서 분석하는 거예요. 학교 행사가 뭐니? 그 다음에 세부활동 뭐야? 학생이 뭐 했어? 교사가 뭐라고 평가했니? 요 네 가지 단계를 밟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학생이 어떤 역량을 발휘했냐예요.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문제는 우리의 학생부에 있습니다. 우리의 학생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요. 그래서 학생 임원 수련회에 참가했어요. 뭐 이렇게 했습니다. 세벌 이런 거 했어요.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뭐냐면 이게 대학으로 가게 되면 입학사정관들이 이거 되게 심각한 오해를 하더라고요.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 학생부 출력해서 볼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뭘로 봐요? 컴퓨터 화면으로 봐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컴퓨터 화면으로 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가 가능하다고요? 유사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유사도 검색을 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되냐면 이거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남는 게 딱 요거 한 놈이라니까요. 자, 질문. 입학사정관이요. 회장을 보고 뭘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 회장이라는 글자 한자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뭐가 될까요? 평가 불가 도장이 찍혀요. 평가에서 점수가 낮음이 아니에요. 평가 불가 도장이 찍혀요. 그러면 이 학생은 그냥 탈락이에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평가가 대상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학생부를 보고 나의 학생부의 자율활동 교과 세특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고요. 남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든 거죠. 나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야 돼. 그 나의 이야기로 채우기 위해 선생님이 뭐 하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팀을 꾸리세요. 그러면 나의 이야기가 채워지거든요.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줄 텐데 선생님 앞에서 한 이야기가 실제로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학생 이야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 학생은요 1학년 때 6개, 8개, 1개, 9개, 9권, 20권, 7권.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이 탁월하게 보였던 건 몇 학년? 담임 윤윤구. 왜 이래 부끄럽게. 자, 이 학생이 선생님이 이 학생은 선생님 담임했던 학생 아니에요. 2학년 때 선생님이 3학년 때 만난 학생인데 기겁을 했어요. 나는 선생님 사회 선생님이거든요. 계층 갈등 사회학 연구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 전공인데.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건 뭐냐? 저도 모르겠대. 어우. 3학년 건 가려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보시라고. 자, 보여드립니다. 이 학생의 학생부의 대표적인 활동들이에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문과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 난리 났죠? 뭐예요? 과학 관련 동아리에 적정 기술, 이건 또 웬 말이고, 에너지는 웬 말이고, 난리 났죠? 이 학생 과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진로 희망은 뭘까요? 이 학생의 학생부를 함께 고민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뭐야? 얘기해봐. 이 학생은 뭐에 관심 있어요? 적정 기술, 에너지, 그리고 영어를 잘하네. 언어를 잘하네. 이 학생의 진로 희망은 뭘까요? 이 학생은 선생님 학교에서 성대를 간 학생 중에서 내신이 역대에서 가장 낮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꼭 해요. 왜 그렇다면 그 아이보다 내신이 훨씬 더 좋은 아이들은 성대를 떨어졌는데 얘는 왜 성대를 붙었을까요? 준비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왜 러시아 어문학과인가요? 물론 이건 분석되죠. 러시아어 문학과냐
잘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어 문학과냐 러시아어 문학과냐의 차이예요. 디테일한 전형이라니까요. 이거. 이 학생은 뭘로 갈까요? 러시아어 문학과를 가는 거예요. 러시아어 문학과 말고요. 한국과 러시아의 뭐 외교 쪽 채널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거든요. 성대 이 러시아어 문학과에 거기 인재상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 물고 가는 거예요. 이 학생의 3학년 진로 희망은 뭐냐면요. 자원개발 전문가예요. 이 학생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원에 대한 관심, 에너지에 대한 관심,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한 관심, 영어 능력, 언어 능력 탁월. 이 네 가지를 들고요. 자원개발 전문가라고 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완벽한 시나리오죠. 한 학생 더 봅시다. 이 학생이 아까 그 학생이에요. 2학년 때가 확 튀죠. 2학년 때 엄청 갈궜거든요. 근데 3학년 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망가졌죠. 그래서 D 여대를 간 거예요. 진로 희망을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이 학생이 선생님이랑 뭘 했냐면 저기요. 맨 위에 그죠? 학교 환경 개선 아이디어 제시한 거. 아까 얘기했죠? 가로등 2개 더 달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쭉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맞습니다. 자, 이 학생이 이화여대를 갔단 말이에요. 과를 어디를 갔을까요? 이 학생이 보여준 학생부에서 보여준 능력을 따라가면 돼요. 어디로 갈까요? 이거 보고 과 맞춰볼까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건축 및 도시 시스템의 기획, 발개발, 스마트 쪽, 친재생 에너지, 건축 도시 쭉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과일까요? 네. 이 학생이 도시 시스템 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스펙이 뭘까요? 학교 환경 개선이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맞는 스펙들이 비교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 달라고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1학년은 좀 달라요. 1학년은 자기소개서 형식이 좀 바뀌니까 그건 뭐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고요. 어쨌든 그러나 쓰는 방법은 안 바뀌어요. 내용은 바뀔 수 있는데 형식은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쓰는 방법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써보세요. 자기소개서는 중간고사 끝나고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왜 쓰라고 그러냐면 자기소개서를 써봐야 내가 부족한 게 나와요. 나의 비교과 활동, 나의 전공적합성, 나의 학인 전발이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걸 메꿀 수 있고 그래서 자소서를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소서 1번 항목에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전 4등급에서 내신 1등급으로 올렸습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학생부에 나와 있어요. 이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요.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사교육 없이요.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대학은 사교육을 받았든 안 받았든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교육 받았다고 떨어뜨리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그런 대학은 없어요. 그래서 학교 소개하지 마세요. 제발. 내 얘기 하시라고. 내 얘기. 학교 이야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공부법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만의 독특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자소서 1번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뭘 쓰냐?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거 써야죠. 뭐가 있다고요?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자,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자기소개서에다가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나는 나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했는데 학생부 독서란을 봤더니 텅텅 비어 있어. 그러면 불합격. 이에요. 잘 생각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항목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결국 보여줄 건 뭐냐면요.
쭉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맨 마지막. 뭐요? 너의 변화가 뭐니? 너의 성장이 뭐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가 이 활동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강화해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니? 뭐가 바뀌었어? 이게 포인트예요. 2번이요. 2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본인이 의미를 두고예요. 본인이 의미를 두고예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동아리 회장으로. 동아리 회장 전국에 많아요. 특별한 스펙이 아니에요. 동아리 회장이기 때문에 우수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두 번째, 전공과 관련된 활동. 그 다음에요, 학교 프로그램 소개하는 거, 실적 나열하는 것.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실적을 나열해요. 맙소사.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노력을 했니예요. 그래서 그 실적을 통해서 네가 어떤 성장을 했니가 포인트인데 실적만 전 이것도 하고 이것도 우수하고 이거 불합격.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쭉쭉쭉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되겠죠. 결국 여기서 담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서는요. 전공 능력, 인성, 심화활동, 심화활동이 좀 중요하죠. 나의 활동, 그리고 변화와 성장. 포인트가 뭐라고요? 내가 뭘 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뭘 했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딴 사람이 한 거 말고요. 동아리가 한 거 말고요. 동아리가 한 거 진짜 많이 적더라고요. 동아리를 대학 보낼 일이 있냐고요. 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내가 뭐 했냐. 이게 포인트예요. 3번 항목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다들 관심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등이에요. 등. 왜요? 이것만 쓰라 그러면요. 꼭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써요. 한 해에 수험생이요. 학종으로 쓰는 수험생이요. 20만 명 정도 돼요. 20만 명이 4가지 이야기를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이야기당 5만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배려 5만 가지, 나눔 5만 가지. 의미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등. 내가 생각하는 인성의 가장 독특한 것. 정직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정직도 있을 거고, 신뢰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구체적인 이야기, 그래서 증명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에서 생각해야 될 것, 경험의 다양성.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과 함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성장.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성장을 이루었느냐? 이게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오늘이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변화와 성장의 출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입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이걸 하세요. 진짜로요. 정시와 수시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지금 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나의 강점이 뭐냐. 포인트. 나의 단점은 대학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나의 강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이야기 해봅시다. 그 선생님이 20년 동안 학생을 가르쳤어요. 20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 알게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타협하기를 너무 잘해요. 너무나 쉽게 타협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거든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서 빨간색으로 스탑 카드를 만드세요.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나 공부하는데 친구가 말 걸면 이제 시끄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뭐라고요? 스탑 카드를 딱 보여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타협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돌멩이입니다. 라틴어에서 돌멩이를 뜻하는 단어는 2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피터, 베드로, 우리나라 말로 반석, 디딤돌.
그 다음에 하나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영어 단어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스캔들이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창녕이라고 하는 지역이, 남지고등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이 페트라도 될 수 있고요, 스칸달룸도 될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요. 페트라다. 똑같은 돌멩이, 똑같은 환경인데 그걸 페트라로 만들고 스칸달룸으로 만드는 건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예요?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